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개월 차에 접어든 신혼부부입니다. 남편과는 연애 3년 끝에 결혼을 했고요. 제가 1살 많은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랑의 사촌동생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시댁 식구도 아니고 먼 사촌동생까지 신경 써야 하니 짜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처음엔 제 말에 수긍해주고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이 이제는 그냥 그런갑다 하라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구는 것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정말 제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그 신우가 이상한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신랑에게는 사촌 여동생이 있습니다. 사촌 여동생은 신랑보다 5살이 어린 24살이고요. 남편 고모님의 막내딸이자 시댁에서도 막내입니다. 그 사촌 여동생 때문에 진짜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습니다. 신랑은 연애 시절부터 정말 자기가 진짜 예뻐하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 아가일 때부터 자기만 졸졸 따르던 녀석인데 어느새 훌쩍 커서 숙녀가 됐다면서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어 했습니다. 속으로는 아니 뭐 사촌 여동생까지 저리 챙기지 참 우애가 깊구나 하면서 겉으로는 그래 한번 보자 밥 사준다고 나오라고 하라고 흔쾌히 응했습니다. 근데 이 여동생 첫 만남부터 참 어이가 없더군요. 간단히 얘기하면 신랑과 제가 연애할 적에 제가 신랑 SNS를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동생 제가 바꾼 걸 하루도 안 돼서 자기 SNS와 카톡에 똑같은 제목, 글귀, 그리고 배경까지 똑같이 커플로 바꿔놨습니다. 신랑이 나중에 그거 알고 바로 비번 바꾸고 사과하라고 혼내켜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촌 여동생의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몇 번 같이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제 인사 제 말 무시하고 사람을 개 닭 보듯 하다가 헤어질 때가 되면 신랑한테 찰싹 붙어서는 저랑 뻔히 집에 갈 거 알면서 자기 영화 보고 싶다는 둥, 노래방 가고 싶다는 둥 선수 쳐서 보란듯이 신랑을 빼돌리려고 하더라고요. 결정적으로 결혼하기 일주일 전쯤 신랑이 카톡에 여동생이 남긴 메시지를 보게 됐습니다. 오빠 꼭 결혼해야 돼? 왜 이렇게 빨리 해? 그 여자 임신했대? 왜 갑자기 결혼을 해? 임신했으면 그 애가 오빠인지는 어떻게 알아? 결혼하기 전부터 몸 함부로 주는 여잔데 그런 여자 믿고 결혼할 수 있어? 오빠 그러지 마, 응? 오빠 결혼하지 마. 안 하면 안 돼? 그 글을 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부들부들 온몸이 떨려왔고 신랑 역시 그 글을 보자마자 저 있는 데서 여동생한테 전화를 걸어 거의 욕설에 가까운 말로 여동생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그따위로 말할 거면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었고 저한테 원래 저런 애가 아니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엄청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신랑과 분위기 좀 잡아보려고 와인을 준비해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서로 눈 마주치고 분위기도 잡고 있는데 그 여동생 술 먹고 찾아왔습니다. 밤 11시예요. 차가 끊겼다면서 막무가내로 재워달라고 왔습니다. 집까지 온 걸 내보낼 수 없어서 자고 가라고 방 한 칸 내줬는데 술을 더 먹겠답니다. 막무가내로 술 더 달랍니다. 신랑이 화가 나서 곱게 자고 가라고 너 왜 자꾸 이러냐고 그러는데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인밖에 없다고 와인이라도 드시겠어요? 라고 묻자 여동생 피식피식 웃으면서 와인요? 와인?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욱해서 바람도 쐬고 머리도 식힐 겸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슈퍼 간다 하고 나왔습니다. 잠시 후 집에 들어가니까 엉엉하고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놀래서 묻자 신랑이 진짜 짜증난다는 듯이 너 이럴 거면 가라고 뭐하는 짓이냐고 여기가 네 술주정 받아주는 곳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여동생 오빠는 배신자야. 오빠는 그러면 안 돼. 오빠는 나쁜 놈이야. 라고 했고 그 말에 의아해진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신랑이 고모 오라고 한다면서 여동생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 들어갔고요. 무슨 일이냐고 다시 묻자 신랑이 한숨을 푹 내쉬고 답답하다는 듯 제 이상하다고 진짜 안 그랬는데 왜 저러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둘이 나모르게 무슨 짓을 했길래 동생 입에서 나쁜 놈 소리까지 나오냐고 따졌습니다. 제 말에 신랑은 자기도 미치겠다고 진짜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고모님이 오셔서 뻘쭘해하며 죄송하다 사과하시고 취한 사촌동생을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번 주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랑이랑 간만에 꼭 껴안고 잠들었는데 신랑 전화가 울렸습니다. 깨서 보니 새벽 2시였고 발신자는 그 여동생이었습니다. 순간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뭐 받아보자 하는 심정으로 받아서 여보세요? 라고 하니까 한 5초 뒤에 그냥 끊어버리대요.
그렇게 무슨 스토커 마냥 5번 이상 전화를 해대니까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을 깨워서 말했습니다. 정말 자기 사촌 여동생한테 무슨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자기 여동생 미친 것 같으니 일어나서 왜 그러는지 전화 좀 해보라고. 그 말에 신랑이 짜증을 내며 전화를 했고 한 5분 뒤에 전화를 끊더만 얘 또 술 먹었다고 무시하자면서 핸드폰을 끄고 다시 누웠습니다.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제껏 일들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신랑한테 자냐고 물어보니까 신랑이 안 잔대요. 그래서 신랑더러 조심스럽게 아무리 봐도 땡땡 아가씨가 자기를 남자로 보는 것 같다고 좀 선을 그어야 될 것 같다고 말하자 신랑이 아무 말 없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알았다면서 신경 쓰지 말고 자라고 팔베개 주길래 저도 더 말 안 하고 잤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신랑 핸드폰 켜보니까 새벽 6시 넘어 무려 10통의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일입니다. 저녁밥을 짓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고 전화를 받자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대뜸 이러더군요. 미쳤어요? 누구세요? 미치지 않고서야 뭐? 내가 오빠를 남자로 좋아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아, 아가씨세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이봐요. 언니 막장 드라마 잘 본다고 오빠한테 듣긴 했는데 현실과 드라마 구분도 못해요? 그렇게 머리가 나빠요? 어디 나랑 오빠를 그런 사이로 매도해요. 이봐요. 아가씨, 그래도 손녀 어른한테 전화를 걸었으면 적어도 인사부터 해야지. 대뜸 무슨 소리를. 인사? 내가 지금 미친년 취급을 당했는데 인사하게 생겼어요? 뭔데 언니? 그쯤 되자 저도 슬슬 열받대요. 진짜 보자 하니까 어린 게 위아래 구분도 없고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이봐요 아가씨, 그쪽 잘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지나간 사람 붙들고 물어봐요. 생각 있는 사람이면 친오빠도 아니고 결혼한 사촌오빠 집에 술 먹고 불쑥 찾아오고 새벽 6시까지 술 먹고 전화하고 그래놓고 미친년 취급받는 게 억울해요? 언니 나타나기 전에는 제가 오빠랑 모든 걸 같이 했거든요. 술도 먹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근데 언니 만나더니 우리 오빠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아요? 분수를 알아야죠. 어디서 맞지도 않는 짝을 자기 거라고 우기려고 들어요. 큰애 삼촌이 오빠랑 언니 결혼 엄청 반대한 거 알아요? 아가씨, 말 잘했네. 결혼하기 전에는 둘이 잘 지냈든 뭐랬든 이제는 오빠 결혼했고요. 결혼한 남자한테 이러는 거 정말 예의 아니에요. 나도 아가씨 의심하는 거 예의 아니지만 아가씨 행동이 충분히 오해 살만했고 지금 이렇게 전화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는 거 오빠도 알아요? 나 오해 살 만한 행동 한 적 없는데요? 잘 생각해봐요. 나중에 아가씨가 결혼했는데 아가씨 남편 여동생이 지금 아가씨처럼 굴면 아가씨는 어떨지, 그리고 그쪽 부모님이 아가씨 반대했다는 얘기까지 들으면 어떨지. 제정신이면 결혼한 오빠, 그것도 사촌 오빠한테 새벽 6시까지 전화하고 오빠 와이프한테 막말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네. 더 할 말 없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리고 분에 못 이겨 막 소리 지르다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전화가 나한테 오냐고. 왜 도대체 뭐냐고. 미친 거냐고. 둘이 뭔 짓을 어떻게 했길래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신경 써야 되냐고. 소리치자 신랑이 처음에 아무 말 안 하더니 곧 땡땡한테 전화 왔다면서 진짜 왜 그러냐고 좀 그냥 넘기자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퇴근한 남편 붙들고 얘기 좀 하자고 하니 남편이 선수쳐서 이리 말하대요. 제가 과민 반응한 거라고. 쟤 그저 오빠 없이 자란 애라 내가 자기 친오빠와 다름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결혼해버리니 어색하고 서운해서 그러는 거라고. 좀 이해하라고. 그래서 제가 서운하고 어색하면 오빠랑 결혼한 여자 미친년 취급해도 되냐고 따지면서 울자 신랑이 당황한 듯 좀 그러지 말자 이러더만 나가버리대요. 그리고는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여동생이 오해하게끔 한 일은 저게 끝이 아닙니다. 대충 큰일 몇 가지만 써둔 건데요. 명절 때 시댁에 있다가 친정에 가면 여동생한테 문자 옵니다. 여동생도 고모딸인지라 우리가 친정 가면 시댁에 와서 늘 시간이 엇갈렸거든요. 문자로 오빠 어디 갔어? 나 왔는데 빨리 와. 보고 싶어. 이렇게 보내고 신랑이 이리이리해서 친정 왔다라고 하면 친정? 친정을 왜 간대? 진짜 웃겨. 며느리 주제에 어떻게 감히 친정을 가? 정말 아니다. 라고 답변을 보내주대요. 심지어 여동생 친구들은 울 신랑이 여동생 남친인 줄 아는 사람도 몇 있더라고요. 남편은 사이가 너무 좋아서 가끔 오해를 사는 것뿐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무시하라고 하는데 제가 무시할 일인가요 이게? 어머님 아버님도 그냥 신랑이랑 그 아가씨랑 아기 때부터 너무 친했다고 아가씨가 질투하는 거라고 웃어넘기는데 이건 질투 수준이 넘은 것 같아요.
신랑도 처음에 화도 내고 욕도 하고 무시도 했는데 아가씨 또한 신랑의 그런 반응을 전혀 무시한 채 행동하니 신랑도 슬슬 지겨운가 봅니다. 정말 이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꼭 어디 갈 때도 차 앞좌석에 자기가 타려고 하고 거기 내 자리라고, 넥타이도 내가 고쳐준 거 자기가 다시 고쳐주려고 하고, 머리도 꼭 드라이어로 자기가 말려주려고 하고, 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신랑도 환장하겠대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자고 해요. 선을 넘어도 한창 넘은 사촌 여동생 때문에 미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가 과민 반응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아가씨 행동에 문제가 있긴 한 건가요? 하루는 이 문제로 남편과 크게 다투어 저는 그간 쌓아둔 속마음을 쏟아냈습니다. 평소 대받아치던 신랑은 심각함을 느꼈는지 알았다고 주말에 고모님 고모부님 다 모셔놓고 말씀드린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말해서 아가씨가 연락 안 할 때까지 시댁 집안 행사에 참석 안 하겠다고 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억울하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까운 데 살아서 거의 매일 붙어 있었고 학창 시절에 아가씨 사춘기 때 마음 못 잡고 방황하는 거 오빠 된 마음으로 몇 번 불러다가 혼도 내고 타이르기도 하고 그때 신경을 좀 많이 써준 게 다인데 도대체가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레 꺼내는 말이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려고 한 건데 실은 아가씨가 신랑한테 고백을 했었대요. 오빠가 사촌 오빠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외국 나가서 같이 살면 안 되냐고. 그게 결혼 며칠 앞두고 한 말이라 신랑은 그냥 동생이 형제간의 우애를 남녀간의 애정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 잘 타일러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제가 펄쩍 뛰면서 거보라고, 제정신 아니지 않냐고, 손뼉도 맞아야 치는데 아가씨 혼자 그런 마음 먹고 고백까지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화를 냈습니다. 신랑은 제가 하는 말 다 끝까지 듣더니 동생에게 바로 제가 보는 앞에서 전화를 했어요.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더 이상 마주치는 일 없이 그냥 다른 집 사촌들처럼 지내자면서, 너 때문에 내 와이프 스트레스 받는 거 더 이상 못 보겠고 더러운 오해 받는 것도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주말에 고모한테 다 말할 거니까 이제 너 나한테도 연락도 하지 말고 좋아해도 욕먹지 않는 그런 남자 만나라고.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여자로 본 적도 없고 너한테 희망을 준 적도 없다고. 나한테는 우리 와이프뿐이고 그게 정상이고 넌 미쳤다고. 그렇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정말 많이 속상한지 울더라고요. 자기한테는 진짜 이쁜 여동생이었고 상상도 못했다고.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내가 너무 방관해서 여동생도 잃고 와이프한테 믿음도 잃었다고. 잘못했다고 말해서 저도 일단 더는 화내지 않고 주말에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다음날 다시 야심한 밤에 전화벨이 울렸고 발신자는 볼 필요도 없이 신우일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역시 맞았고요. 세 번째까지 전화가 울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에는 그래 어디 한번 부딪혀보자 하는 심정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오빠 바꿔. 오빠 자는데? 그리고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너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오빠 바꾸라고. 오빠가 전화하지 말라고 한 거 금세 잊어버렸냐? 하긴 그러니까 사촌 오빠인 것도 잊어버리고 고백이나 하고 그러겠지. 야, 너랑 할 말도 없고 들을 말도 없고 신랑도 너랑 말도 섞기 싫다더라. 너 같은 미친년 처음 봤다고 소름 끼친대. 근데도 바꿔주길 바래? 그러니까 오빠 바꾸라고. 네가 그렇게 찾는 오빠 지금 내 옆에서 나랑 한 방 한 침대에 같이 있다. 더 할 말 없어. 끊어.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얼마나 술이 됐는지 발음도 다 꼬이고 무조건 오빠 바꾸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모습에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깊어진 의심은 끝도 없이 신랑과 시누이의 관계를 더 의심하게 됐고요. 괜히 전화를 받았나 싶을 정도로 열이 가라앉지 않았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정말 갑자기 녹취가 생각이 났어요. 어찌 보면 이게 제 유일한 증거가 되겠구나 싶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통화 내용을 어머님 아버님을 비롯해 고모님 네 분께도 들려드릴 생각으로 만에 하나의 트집도 잡히지 않기 위해 이번엔 존댓말로 정말 속상하다는 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가씨. 아가씨? 야 이년아, 좀 전에 너너 하더니 이제 아가씨야? 아, 됐다고. 오빠 바꿔. 아가씨, 정말 왜 이러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오빠 피곤해서 잔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야, 이거 오빠 전화잖아. 왜 네 년이 받고 난리냐고. 아가씨, 술 많이 취했어요? 아무리 술 취해도 이건 아니죠. 아가씨가 아무리 날 마음에 안 들어 해도 나 아가씨랑 오빠랑 결혼했고 엄연히 손 윗사람인데 어디서 욕을 하고 반말로 그래요. 아, 참. 웃기는 년이네. 야, 진짜 내가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이 땡땡 너 진짜 죽여버리고 싶거든. 아가씨, 정말 너무하네요.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끊었습니다. 물론 다 녹음했고요. 아가씨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욕까지 해가면서 오빠를 바꾸라고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정말 다행이자 고마운 일이었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았고요. 두 번째 울릴 때 받았습니다. 진짜 왜 이래요? 아, 오빠 바꾸라고. 오빠 바꾸라고. 아가씨, 이러는 거 고모님도 아세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사촌끼리? 아가씨, 제발 그만해요. 네? 오빠 바꾸라고. 오빠. 결국 아가씨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참 어이가 없어서. 울긴 왜 우나? 지가 뭘 잘했다고. 왜 울어요? 울 만큼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요? 오빠는 나쁜 놈이야. 나쁜 놈? 아가씨, 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오빠가 왜 나쁜 놈 소리를 들어야 돼요? 뭐 정말 나도 모르게 둘이 몸이라도 섞었어요? 오빠는 나쁜 놈이라고 나쁜 놈. 그리고 너 때문이야. 너만 없어지면 돼. 진짜 안 되겠네. 왜 이래요? 정말 둘이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말해보라고요. 야, 내가 너처럼 함부로 몽골린 애로 보여? 어따 대고 그런 소리야. 오빠랑 나는 플라토닉. 플라토닉 몰라? 플라토닉? 플라토닉이 무슨 뜻인지 알고 말해요? 사촌간 사랑이 어딜 봐서 순수하다고 플라토닉을 들먹거려요. 들먹거리긴. 미친 듯이 악에 받쳐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아가씨의 말 하나하나 다 녹음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술에 취해 한 말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둘 사이가 짐작은 되더군요. 제가 의심한 것만큼 그렇게 깊은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했고요. 어쨌든 녹음한 걸 다시 들어보니 좀 발음이 꼬여서 제대로 들리진 않지만 그래도 아가씨 목소리로 오빠를 찾고 저에게 쌍욕을 하는 그런 건 정확히 녹음이 되어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내일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실 어른들께 들려드릴 생각으로 신랑 핸드폰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파일까지 비밀 파일로 저장해뒀어요.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신랑은 제 눈치를 살피며 아침 먹고 가자고 했고 저도 좋은 일도 아닌데 아침부터 큰일을 벌이기도 뭐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치만 밥을 먹으면 체할 것 같아서 먹지도 못했고요. 신랑 밥 먹는 걸 지켜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댁으로 가자고. 신랑은 고모님 댁부터 가지 왜 그러냐길래 그냥 아버님 댁부터 가자고 했습니다. 신랑은 여전히 제 눈치를 보면서 알았다고 했고요. 10시쯤 집에 나와 아버님 댁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랑도 한숨만 내쉬며 말을 따로 걸진 않았고요. 아버님 댁에 도착하자 아버님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 심장이 쿵쿵거리면서 무섭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은 바짝바짝 말랐고 손발은 차가워졌어요. 제 표정이 너무나 안 좋은 걸 아셨는지 아버님께서 먼저 무슨 일 있냐고 말을 꺼내셨고 아버님의 걱정 어린 표정을 보자 갑자기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면서 눈물이 마구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서럽게 울면서 말을 못하자 아버님 어머님이 놀라하시며 왜 그러냐고 하셨고 신랑은 한숨을 내쉬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5분 뒤쯤에 신랑이 다시 들어왔고 신랑은 묵묵히 천천히 어머니 아버님께 놀라지 마시라며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 고모딸 땡땡 있잖아요. 그래, 걔가 왜? 걔가 좀 이상해요. 집사람을 많이 괴롭히나 봐요. 괴롭히다니? 뭘 어떻게 괴롭혀? 신우 노릇하냐?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신랑은 어물쩡하게 제대로 말을 못했고 그 모습에 화가 난 제가 소리를 지르며 말을 끊었어요. 오빠, 제대로 말해. 제대로 말하라고. 왜 말이 틀려? 제대로 말하라니까? 제 모습에 놀라신 아버님 어머님이 무슨 일이냐고 다그치기 시작하셨고 전 펑펑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글쎄요. 땡땡 아가씨가 이 사람을 좋아한대요. 사랑한대요. 남자로 사랑한대요. 저만 없으면 된대요. 고백했대요. 무슨 말이냐 그게? 결혼 전부터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도 술 먹고 밤늦게 찾아와서 신랑더러 나쁜 놈이라고 울고불고 술 먹고 새벽 6시까지 전화해서 뭔 할 말이 그리 많은지 울고불고 난리치고 저보고 미친년이래요. 아버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버텼는지 아세요? 아버님 어머님은 순간 당황하신 표정으로 그게 진짜냐고 신랑에게 되물으셨고 신랑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되려 저한테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 걸 각오 안 한 건 아니었지만 막상 아버님이 그렇게 나오시자 정말 서운하대요. 거기에 어머님마저 그 애랑 우리 애가 남다르게 친했다고 몇 번을 얘기하냐고 너 정말 이렇게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냐고 그릇이 그렇게 작아서 친척 동생마저 질투하면 제가 바깥 생활 어떻게 하냐고 여직원이랑 조금만 친해도 이렇게 대바람부터 달려와서 울고불고 난리칠 거냐고 호통을 치셨고요. 신랑은 한숨만 푹푹 내쉬며 이 사람 말이 맞아요 라고 말했지만
아버님 어머님은 신랑만은 들리시지도 않으신 듯 저에게 언성을 높이시고 바닥에 손바닥으로 내리치시면서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녹음한 걸 들려드리겠다고, 새벽에 전화 온 거 제가 녹음해놨고 이거 들으시고 다시 말씀하시라고, 아버님 어머님 너무 서운하다고 울면서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들어볼 필요도 없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어머님은 정말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절 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제 말이 틀리면 이 자리에서 소박 맞고 쫓겨나도 더 이상 말 안 하겠다, 한 번만 들어보시라고 애원했고, 그 모습에 어머님이 못 이기는 척 줘보라고 핸드폰을 받아가셨어요. 그래서 녹음한 거 비번 풀고 들려드렸고, 신랑은 그런 게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는지 어머님 옆에서 같이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녹음한 걸 들으시던 어머님의 표정이 점점 심상치 않게 변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속으로는 그 모습에 속이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요? 암튼 속으로는 안도? 그런 걸 느끼면서도 표현 안 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녹음한 걸 다 들으신 어머님은 입을 다물지 못하셨고, 아버님에게 핸드폰을 들고 가셔서 녹음한 걸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됐다고, 그만 못하냐고 하셨지만 어머님이 아가 말이 맞다고 어쩜 좋냐고 하시자 아버님도 녹음한 걸 들어보시대요. 그리고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저 우는 소리만 들렸고요. 한 30여 분이 지나고 아버님이 다시 오시더니 고개를 못 드시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네가 어디가 잘못된 줄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아버님이 입을 여시자 신랑을 마구 때리기 시작하셨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어떻게 된 거냐고 신랑을 붙잡고 흔드시고 때리시고, 창피해서 동네 사람들 얼굴을 어찌 보냐고 난리도 아니셨어요. 아버님은 묵묵히 아무 말 안 하시다가 어머님이 결국 통곡을 하고 우시자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셨고, 신랑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랑은 그때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아버님 말씀에 금요일 밤 저에게 말한 그대로 천천히 설명을 했고요. 아버님은 신랑 말 틈틈이 화가 올라오시는지 숨을 들이키셨다가 내쉬기를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신랑의 말이 끝나자 아버님은 어머님께 고모님 내외분을 오시라고 하라 했고, 우리가 와 있단 말은 하지 말고 아가씨도 데리고 오라고, 그냥 얼굴이나 보고 밥이나 먹게 오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아버님 말씀대로 고모님께 전화를 드렸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고모님은 40여 분이 지난 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 40분이 저에게 정말 영원히 멈춰버린 시간 같았어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고모님과 고모부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뒤이어 꿈에서도 듣기 싫고 마주치기도 싫었던 아가씨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셨고, 제가 싫다고 하자 아버님께서 조금 있다가 부를 테니 일단 넌 들어가 있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못 이기는 척 방으로 왔습니다. 잠시 후 분위기, 왜 그러냐고 호호거리시는 고모님과 신랑을 발견하고는 좋다고 오빠거리는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왠지 방 안에서 이대로 혼자 미친년이 되어 쫓겨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아버님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왜 그러냐며 맞받아치시는 고모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버님은 신랑에게 네 입으로 네가 얘기하라고 소리치셨고, 고모님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사람 불러다 놓고 뭐 하는 거냐고 따지셨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저더러 나오라고 하셨고요. 제가 나가자 고모님은 너 있으면서 왜 나와보지도 않았냐, 어른이 왔으면 아는 척을 해야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저한테 화살을 돌리셨고, 전 고모님 오셨냐며 인사를 하고는 아가씨를 쏘아봤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눈치를 볼 줄 알았는데 거참 당당하게 거실에 서서 저를 째려보고 있대요. 그리고는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어 제 팔을 붙잡고 나가자며,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고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모습에 신랑이 일어나 아가씨를 밀쳐내며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내동댕이 쳐진 아가씨를 보고 고모님과 고모부님이 놀래서 신랑한테 뭐하는 거냐고 소리를 치셨어요. 집안은 서로 소리치고 전 울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모님은 신랑에게 너 지금 뭐하는 거냐고, 왜 애를 밀치냐고 따지셨고, 신랑은 대답하기도 싫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신랑에게 밀쳐져서 충격을 받았는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대요. 그러자 아버님이 호통을 치셨어요. 다 조용하라고, 앉으라고, 그리고 땡땡 울지 말고 네가 말해보라고, 네 새언니가 한 말이 사실이고 새언니 핸드폰에 녹음된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맞냐고. 아버님께서 목에 핏대를 세우시며 말씀하시자 고모님과 고모부님이 정말 왜 그러냐고 앞뒤 사정은 말해주고 혼내라면서 아버님께 대들었습니다. 아가씨는 입을 꾹 다물고 울고만 있지, 고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화만 내시지, 어머님은 자리 깔고 누워버리셨지, 아주 집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로 했습니다. 전 고모님께 모든 걸 사실대로 말했고 고모님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뺨을 치셨습니다. 지금 누구를 어떻게 매도하고 어디 입에 담지 못할 더러운 소리를 하냐고요. 갑자기 맞은 뺨에 할 말을 못하고 있는데 신랑이 고모님께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저 사람 말 다 맞다고, 왜 엄한 사람을 때리냐고, 저 사람 고모한테 맞을 짓 한 거 하나도 없다고, 때리려면 고모 딸을 때리라고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고모부님이 신랑에게 입 못 닥치냐고 역정을 내셨고 아버님은 정말 화가 나셨는지 갑자기 신랑을 때리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신랑의 뺨을 때리시고 머리를 잡고 흔드시고 발로 밟으시고 나가 죽으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너랑 쟤랑 입에 담지 못할 더러운 짓까지 하면서 이 사단을 만든 거냐고. 아버님은 저러다 쓰러지실까 무서울 정도로 신랑을 두들겨 팼습니다. 그 모습에 고모님을 비롯해 고모부님 저 역시 아무 말 못하고 안절부절하는데 참 어이없게도 아가씨가 갑자기 뛰어들더니 아버님 바지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대요. 그만하시라고. 그러다 사람 죽겠다고. 자기가 다 말한다고. 외삼촌 그만하라면서 엉엉 울면서 아버님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말하려면 진작에 말할 것이지 여지껏 울고만 있던 게 짜증나게.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고 아가씨를 다그치는 고모님께 아버님은 조용히 하라면서 화를 내셨고 숨을 고르시며 아가씨에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아가씨는 엉엉 울면서 말했어요. 진짜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머리끄댕이라도 자꾸 흔들고 싶을 정도로 얄밉고 저주스럽고 증오스럽대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미워할 수 있다는 걸요. 아가씨가 한 말입니다. 아기 때부터 크면 오빠랑 결혼할 줄 알았어요. 오빠도 나 좋아했어요. 내가 고백했을 때 오빠가 웃으면서 네가 더 커서 그때도 나만 좋아하면 그때는 오빠도 네만 받아준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오빠가 다른 여자랑 결혼했어요. 난 여지껏 오빠 하나만 보고 오빠 하나만 믿고 오빠만 좋아했는데 오빠가 나보고 커서 나만 좋아해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전현이랑 결혼했어요. 우린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오빠랑 나랑 제일 가슴 아픈 건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기가 차대요. 이게 대체 뭔 말인가 싶어서 어이도 없고 귀도 차고 저게 정말 다 큰 어른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싶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그 말에 신랑이 펄쩍 뛰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말을 바로 하라고 하자 아버님이 신랑의 뺨을 한 대 더 때리시며 말하셨어요. 이래도 아니냐고. 니네 더러운 짓까지 한 거 아니냐고. 그러자 신랑은 왜 자기 말은 안 믿어주냐고 정말 억울하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식하고 쟤 데리고 작은 선물 하나 사줄까 해서 시내 나갔는데 제가 갑자기 나보고 좋아한다고 오빠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치만 제 여고생이었고 남자 대할 기회가 얼마 없었으니까 잠시 착각하는 걸 거다 싶어서 독한 말로 돌려보낼 만큼 모집놈이 못 돼서 나중에 커서도 네가 나밖에 없으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가서 마음 받아준단 말 한 적 없습니다. 사촌 여동생이라 손잡아 준 적은 있었어도 여자라고 흑심 품고 손잡아 본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상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저 좋은 남자 만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 그때 그랬지 하고 껄껄 웃으면서 얘기할 날이 올 거라 믿었고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신랑 말에 아가씨는 신랑을 부르며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 라고 울고 매달렸고 고모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고 내가 저걸 태어났을 때 거꾸로 뒤집어 놨어야 했는데 괜히 키웠다면서 가슴을 치며 울기 시작하셨어요. 아버님은 아가씨의 그런 모습에 신랑에게 너 바른 대로 말하라고 정말 아가씨와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은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고 신랑은 하늘에 맹세코 아버님 이름을 걸고 그런 적이 없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신랑의 팔을 붙잡고 여전히 울고불고 매달리고 있었고요. 그 모습에 화가 난 제가 아가씨를 밀치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고 남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라는데 왜 혼자 그러냐고 그만 좀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와 이게 제대로 미친년이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눈에 불을 켜고 저한테 덤비대요. 아직도 목이랑 어깨에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붓고 저주의 말을 퍼부으며 제 머리를 잡고 흔들고 손톱을 세워 덤비는 아가씨에게 분하게도 어떻게 반항 한번 못하고 당했습니다. 바보 같다고 욕하셔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이 울어 진이 다 빠진 상태였고 갑자기 당한 일이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고모부님과 신랑이 아가씨를 떼어놨고 고모부님이 아가씨의 뺨을 때리셨어요. 그만 못하냐고. 너 제정신이 아니라고. 창피해서 밖에 어떻게 나가냐고. 집에 가자고 하시자 아가씨는 절 가리키며 전현만 없으면 되잖아.
전현만 없으면 되는데 왜 다 나한테 뭐라고 해? 라고 소리치고 다시 저에게 덤벼들었어요. 그러자 고모부님이 다시 아가씨를 붙잡아 연달아 뺨을 2대 때리시며 더하면 너 자식 안 한다고 집에 가자고 하셨어요. 고모님은 그때까지도 집안이 망하려고 한다고, 이제 어떻게 사냐고, 조상님 보기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냐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런 고모님께 고모부님은 다 죽은 조상을 왜 찾고 난리냐고 역정을 내시며 아버님께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라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가씨의 팔을 잡고 데리고 나가려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미치긴 단단히 미쳤나 봐요. 고모부님이 그렇게 끌고 나가는데도 안 끌려 나가고 신랑의 팔을 잡고 오빠 왜 그러냐고, 정신 차려보라고, 지금 잠깐 전현한테 한눈 파는 거지? 그치? 전현이 잘 돼주니까 난 안 주고 전현은 잘 주니까 오빠가 이러는 거지? 라고 말하며 매달려 있대요. 그러자 신랑이 더는 못 참겠다는 듯 아가씨를 밀쳐냈습니다. 죽을 때까지 보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자고, 어디 가서 그냥 조용히 죽은 듯 살라고. 고모부님께 죄송하지만 저 더 이상 제 사람 취급 안 한다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제가 나설 자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아서 아가씨가 말했고, 아버님 고모부님이 모두 아가씨에게 미친년 소리를 해주셨고, 아가씨는 신랑의 말에 충격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고, 신랑은 절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고모의 통곡 소리와 아버님의 한숨 소리, 고모부님의 낮은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아가씨의 절규 소리까지 들려왔어요. 방에 들어와 신랑을 보니 아버님께 아까 맞은 자리가 벌겋게 부어올랐고 입술도 터져 있대요. 그 모습에 갑자기 멈췄던 눈물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사람이 조금이라도 못됐었다면, 모질었다면 이런 일까지 없었을 건데, 욕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아직은 제가 신랑을 많이 사랑하나 봅니다. 신랑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었고 무릎 꿇은 상태로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으려고 해줘서 고맙다고 울었습니다. 신랑은 아가씨에게 맞은 제 뺨과 긁힌 자국을 만지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계속 울었고, 저도 신랑이 맞아서 터진 입술과 부어오른 뺨을 만지면서 울지 말라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고모님은 가시는 순간까지 저에게 사과 안 하셨고요. 집에 와서도 신랑과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방에서 같이 안고 울고 했던 게 거짓말처럼 어색하게 말도 안 하고 눈빛도 마주치지 않고 그렇게 조용조용 토요일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보니 12시간이 다 된 시간이었고 신랑은 옆에서 같이 누워있더라고요. 굉장히 어색하대요.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신랑과 커피 한잔 하는데 아버님께 넘어오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가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벌인 일이고 제목까지 화를 내주신 아버님이었고 어제 그냥 온 것도 마음에 걸려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버님께 가서 고개도 못 들고 앉아있으려니 어머님이 오셔서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몰라줘서 미안했고 어제 험한 말해서 미안하다고, 앞으로 둘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둘만 보고 살고 니들이 불편하면 당분간 정리될 때까지 안 와도 된다고. 어머님의 말에 그동안 서운했고 서러웠던 감정이 다시 생각나며 눈물이 나왔고 아버님께서는 한숨을 내쉬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신랑 때린 거, 그동안 신랑이 제 마음 아프게 한 거, 그걸로 다 풀린다는 건 어림도 없지만 그래도 그걸로 제 마음 좀 풀고 신랑 용서해줬으면 하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사는 집 팔고 아버님 어머님께서 돈을 좀 더 보태주신다고 아가씨가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셨어요. 고모님께도 친척들에게도 우리가 이사간 곳 말 안 할 테니 그냥 둘이 이사가서 그렇게 살라고, 최대한 빨리 돈 보태주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니까 아버님께서 그동안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으로 울었냐고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모님께서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아가씨를 외국으로 보낸다고 하셨대요. 어차피 유학 가려고 계획 중이었고 신랑더러 외국에서 같이 살자고 했던 게 유학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1년 2년 뒤에 보내려고 했는데 앞당겨서 올해는 좀 힘들고 1월 달쯤 바로 보낸다고, 거기서 죽든 살든 남자 만나서 결혼할 때는 한국 오라고, 안 그러면 안 본다고 하셨대요. 물론 믿지는 않습니다. 살인자도 자기 자식이면 품는 게 부모인데 아가씨를 그렇게 모른 척 하실 리가 없으니까요. 어쨌든 고모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시면서 저한테 미처 사과를 못 하셨다고 미안하다고 좀 전해달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사과는 고모가 할 게 아니라 땡땡이 해야 되는 거니 나중에 정신 들고 자기 잘못 알게 되면 그때 사과하라고 하셨대요.
어머니 아버님께서는 신랑더러 할 수 있으면 직장도 옮겨보라고 하셨으나 아가씨 유학 간다는 말에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아버님은 알았다고 너희가 알아서 잘하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 다시 한번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갑자기 웃음이 나대요. 통화 녹취 파일이 없었다면 아마 저만 미친년이 되고 저만 이상한 년이 돼서 계속 마음고생하다가 이혼녀 딱지 달고 어디 가도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제 속에 쌓여진 응어리는 다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혼자 끙끙거리다가 어른들이 아셨고 신랑이 사실을 말해줬고 아가씨가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 나니 어느 정도 속이 시원해진 건 사실입니다. 저 혼자 멍청하게 덤탱이 쓰고 미친년이 돼서 소가리하다 이혼년이 될 뻔한 일이었는데 이렇게라도 결론이 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가씨가 했던 말 모든 걸 믿지 못하지만 하나만 믿으려고요. 플라토닉. 자기들은 플라토닉 사랑을 했대요. 어이가 없어서 진짜. 앞으로 살면서 어떤 큰일을 겪어도 그쯤이야 하고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알림과 구독 설정으로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